네, 새해 첫 방송. 네. 첫 취업의 시사 콕콕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이 자리에는 시사평론가 최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뭐 또 첫 방송이니까 또 소망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아, 소망이요? 네. 저 한반도의 정치적 안정과 세계 평화를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자리가 그렇고요. 네. 남들처럼 똑같이 가족 건강하고 일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책을 한 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책도 이렇게 딱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책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기대가 많이 되네요. 자연스러운 홍보가 되군요. 이게. 알겠습니다. 자, 저번에 상은 씨하고 제가 면접을 봤는데 많은 분들이 재밌다고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오늘 또 혹시 면접 준비하셨나요? 제 마음이에요. 재밌다. 오늘은 재밌어. 면접 보는 거 이상으로 예고해드렸던 대로 프리젠테이션 면접 이거 말씀드릴 텐데요. 예. 일단 그 두 분께서 프리젠테이션을 직접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건 하지 조금, 말아주세요. 예. 진짜. 일단 네. 간단하게 제가 시사상식 말씀드릴 테니까 아주 길지 않아도 되니까 핵심만 추려서 그냥 프리젠테이션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여기 앉아서 프레젠테이션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근데 너무 지원 안 할게요. 부담스러워요. 저 지원 안 네, 할까요? 저도 지원 안 하면 안 될까요? 네. 네, 사실 이 프리젠테이션 네. 면접은 이 직무 분야별로 그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원자의 보유 지식이나 아니면 표현 능력, 가치관, 분석 능력 등 기업에서 한 사람을 평가하는데 참 좋은 부분이 이 프리젠테이션 면접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에서 주로 선호하고 주로 서너 개의 주제를 던져주고 그중에 한 개를 딱 준비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바로 프리젠테이션 면접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렇군요. 제가 질문까지 드린 거죠. 질문이요? 그래요. 와, 거기다 질문까지 하면은 거의 뭐 혼수 상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맞아요. 자, 정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안 봐줘요. 네. 이제 안 보니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알아서 메모하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아, 자, 참. 작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은 여러 가지 트렌드가 있는데 그 중에 개인의 건강, 가족 건강을 스스로 지키자라는 그런 트렌드가 있었죠. 그 중에 텃밭 열풍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지난 한 해는 이렇게 조그만 베란다에다가 고추 심고 파도 심고 상추 심고 해서 1년 내내 잘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잘 들으세요. 네. 지원하신 곳이 건설사입니다. 예. 건설사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와 텃밭 가꾸기를 연결해서 네. 지금 한번 재권 씨부터 한번 이제 프리젠테이션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와 예. 네. 그 텃밭 열풍, 딱 그럼 뭔가 딱 연결되지 않을까 마케팅 차원에서?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저 시사 콕콕 건설사의 박재권입니다. 네. 마님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텃밭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시켜만 주십시오. 상추, 마늘, 생강, 가지, 고구마, 토마토 좀 끊어봐 나 좀. 네. 저 제 거 준비할 지금 예, 바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되죠? 씩씩하게. 네. 예. 아니, 그러니까 프리젠테이션을 하라니까. 예. 이렇게 마님 하고 연설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아닌 아니에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 친근감 있게.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PT에는 그러니까 강약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어서 그걸 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가끔 웅변조, 연설조로, 훈계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듣고 있는 면접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자, 면접관 작년에 불었던 텃밭 열풍은 자급자족한다. 내가 도와줘서 뭘 열심히 많이 하겠다. 그게 아니라 취미나 여가 생활의 방편으로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급자족한다 이런 식의 단어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텃밭이라는 개념을 잘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건 이제 개념을 명확하게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말고 개념을 잘 잡지 못하면 최악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재원 씨는 땡! 땡을 굳이 그렇게 크게 그렇게 하세요. 네. 재밌잖아요. 자, 다음. 네. 자, 우리 상은 씨 길지 않더라도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너무 긴장이 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송상은입니다. 네. 작년에 저희가 마트에 가면 15,000원짜리 배추, 그리고 10,000원짜리 상추 다 경험하시면서 정말 왜 이렇게 우리 농산물이 비싸지 하는 경험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싼 우리 농산물 먹으면서도 항상 우리가 만족스럽지는 못했거든요. 예, 항상 농약이 있진 않을까. 이 정말
정말 제대로 길러진 걸까 항상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아파트를 건설한다면 어떤 일정 기간 땅을 줘서 거기에서 이제 뭐 각 호수마다 경작권을 이렇게 한 번씩 나눠줘가지고 어떤 이벤트성으로도 좋고 또 내 손으로 직접 키운 그런 채소들을 직접 먹는다 그런 의미를 부여한다면 더욱더 우리 아파트에 대한 사랑도 키울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우리가 가꾼 그런 채소에 대한 그만하세요. 보람도 있을 수 있고 자, 그만하세요. 네네 아니, 그래서 잘하긴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지금 네 이렇게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 프로젝트가 꼭 성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재현 씨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네. 주세요. 박수. 하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너무 예. 떨려요. 네. 싸우니까 좀 약간 진짜 쉽지 졸리긴 해서. 않네요. 네, 그러니까 그 떨리는 게 당연하죠. 네. 그런데 이제 면접관들은 이렇게 보면서 아 떨고 있구나 다 감안해서 듣습니다. 아, 저 떨고 있었나요? 예. 네. 그 특히 상은 씨가 잘한 건 뭐냐면 네. 15,000원짜리 배추, 10,000원짜리 상추라는 이게 저 이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에.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 네. 경험을 같이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이 굉장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네네네. 이 부분이 이제 경작권을 준다. 참 예쁜 표현이고 네. 그 좋은 이벤트다라는 강조한 것이 참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은 씨는 딩동댕. 네, 저 통과한 건가요? 네, 아니 이 프로 좀 이거 자꾸 배우세요. 남녀를 네. 이렇게 MC를 비교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재원 씨가 잘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저 그러면 저 텃밭이 그 아파트가 저 텃밭하고 실제로 그 연결이 됩니까 어떻게? 실제로 연결이 됩니다. 뭐냐면은 뭐 유명 건설사에서 실제 주택 경기 침체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 흥행 카드로 썼습니다. 네. 입주민 전용 그 텃밭을 채택한 것인데 어느 건설업체는 수도권 서울에 네. 과수원까지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와, 야, 이거 뭐. 예, 체험형 셀프 가든 조성하고 특히 텃밭 중 30%는 약초 식물을 미리 씨를 재배해서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면서 이제 입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이는 데 활용하게 솔깃하지. 됐죠. 맞아요. 예. 어디서 약초면, 들어본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텃밭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산업혁명기에 그 사실 영국에서는 어려운 도시 근로자에게 이 텃밭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시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14%가 그 도시 농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하고 있죠. 그 독일도 1961년에 클라인가르텔이라는 법안을 그 상정해서 통과시켰는데 이것이 네. 도심 내 여가 취미, 텃밭 경작 이런 것들을 돕는 법이고요. 네. 미국 역시 2차 세계대전인데 1943년도에 백악관에서 솔선수범해서 빅토리 가든이라는 이 그 캠페인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최근에는 미셸 오바마가 초등학생들의 이 비만 문제 고민하면서 백악관 잔디를 다 걷어냈어요. 그리고 네. 5가지 이 그 채소를 심어서 비만 퇴치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그 자치구를 중심으로 해서 네. 여러 가지 그 도시 농업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주부는 물론이고 의사 같은 전문직 또는 대기업 회장까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즐겁습니다. 재밌고 아이들한테 교육으로도 좋고 맞아요. 어쨌든 그 자연과 대화하는 즐거움이 있는 놀이문화로서 텃밭은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프리젠테이션 아까 해봤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제 평소에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버릇이 이렇게 눈을 못 마주치고 좀 이렇게 주변을 저한테 집중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그치. 이렇게 다 보면서 해요. 이렇게 이거 안 좋은 거예요? 면접관이 5명 다 보면서 얘기해요. 그걸 아이 컨택이라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좋은 자세예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아이 컨택이라는 거는 그럼 나 잘한 거네. 그렇죠. 네, 잘한 네. 거죠. 사람들한테 골고루 시선을 분산하면서 나의 주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 이것이 번만 못 보겠어요. 소통한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제 지금은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네네. 보통 노트북과 슬라이드 청중 이렇게 되면 보통 노트북을 계속 본다든지 슬라이드만 계속 본다든지 이런 그 모습을 취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아니라 90% 이상 그 자기 면접을 보고 있는 면접관한테 이렇게 시선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 어느 면접관이 이쁘다. 제가 잘 들으세요. 예. 어느 면접관이 이쁘다. 예, 이뻐요, 그 이뻐. 면접관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골고루 시선을 분산해서 네. 하고 나머지 10%를 제스처나 노트북이나 슬라이드나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야, 네, 그러네요. 시선을 계속 분산시켜야 된다는 이게 말이 거. 쉽지 그걸 실제로 그렇게 맞아요. 5명이 예, 다섯 명이 어렵습니다. 5분이 네. 다 예쁘면 어떡하냐.
골고루 시선 주면 좋겠네요. 골고루 시선 네. 줘야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딱 이렇게 마주볼 때 저희가 3초 이상 거 유지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고 하는데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런 아이 선택의 중요성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 카톡으로요. 질문들이 참 많이 올라오고 네.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잠시 좀 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MC분들 재밌게 진행해 주신다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복 많이 보다 받으세요. 실시간으로 컨설팅 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형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형배님이요? 네, 감사드립니다. 예, 많이 들어본 네, 것 같기도 그리고 하고. 또 예. 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면 면접 복장은 어떻게 해야 오. 되나요? 이거 저희가 지금 관련된 상황인 것 같아서 네. 좀 질문을 드려봐도 될까요? 예. 그럼요, 복장도 복장.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네. 이 복장 자체가 굉장히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아이템이에요. 아, 네. 그래요. 패션도 전략이란 말 있죠. 오늘 광고 카피인데 혹시 두 분 MC 그 도널드 트럼프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도널드 완전 트럼프.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네, 건설계 중에서. 이름은 네. 들어보셨죠? 저는 네. 예, 트럼프만 들어봤는데. 미국 네네. 부동산 업계의 거물입니다. 네. 그 TV쇼 프로그램의 진행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 시사 인물로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유용한 인물이거든요. 네, 그렇죠. 도널드 트럼프 그룹의 그 CEO고 트럼프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건설하는 세계적인 갑부이기도 합니다. 네. TV쇼 어프렌티스를 진행해서 인지도도 높고 그래서 네. 미국에서는 작년에 이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자 이런 네. 이야기도 있어서 작년 불출마 선언까지 했었어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도널드 트럼프는 고전적인 자기 수트, 타이만 입습니다. 심지어 골프 강습을 나가서도 항상 그 복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왜냐? 그 사람의 색깔, 그 사람의 자신만의 컨셉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역시 자신의 위치와 문화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PT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중요하다. 네. 그렇다고 근데 저희가 도널드 트럼프를 답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저희 그렇죠. 맞게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네, 기본적으로 그냥 네. 프레젠테이션 한다고 했을 때 블랙 정장을 선호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는데 신뢰감이 있고 안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 때 면접관한테 이렇게 시선을 집중받을 수 있는 컬러 포인트를 하나쯤 이렇게 넥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소품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네. 지금처럼 겨울 날씨에는 차이나 컬러나 기본 셔츠 블라우스보다는 스카프를 이거 여성에 관련된 네네. 거예요. 예, 재건 씨 잘 들으세요. 이게 예. 여성 거예요. 그 스카프를 맨 듯한 그 느낌의 블라우스를 매치해서 좀 단정하고 예, 단정하면서도 이제 부드러운 인상을 연출할 필요가 있고 네네. 오히려 이 디테일이 굉장히 화려한 그 복장을 여성들이 하고 있으면 면접관들이 좀 부담스러워요. 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좀 어른들이 좋아하는 이런 인상, 예. 이런 얼굴들은 뭐 이제 반은 먹고 들어간다. 먹고 이렇게. 들어간다. 예, 예. 그렇죠. 예. 인물 좋은 사람은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왜요? 아, 인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네. 그럼 방송에서 그럼 인정해야지 뭐 네네. 헤어스타일은 이렇게 재원 씨처럼 네. 인물이 딱 좋은 사람 예. 그리고 인물이 좋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헤어스타일은 어머, 지금 재건 씨 얼굴 클로즈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짧고 네. 좀 짧고 좀 그 머리를 조금 더 짧게 할 필요가 예, 예. 있어요. 네, 네. 단정한 그리고 헤어스프레이로 젤이나 헤어스프레이로 단정하게 마무리할 필요가 있고 네. 양복이 고민일 텐데 상하이 한 벌로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깔도 곤색이나 회색 계통이 무난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단조로움 피하고 싶다고 한다면 체크 무늬까지는 괜찮습니다. 기업에 따라 그런데 중요한 건 기업에 따라 나름대로의 그 전통이 있거든요. 네. 그 성향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는 게 좋고 재원 씨 네. 절대 양복 입을 때 흰 양말 신지 마세요. 흰 양말이요? 네, 그럴 때 있죠. 흰 양말? 네, 흰 양말 양복 너무 입었을 때, 튀잖아요. 양복 입었을 지금 괜찮지. 지금은 네. 흰 양말이지. 예, 지금은. 예, 아직 절대 그러면 안 알겠습니다. 예. 흰 양말 네. 신지 마시고요. 네. 자, 카톡 질문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자, 카톡 질문 한번 어디 볼까요? 보겠습니다. 뭘까요? 네. 예. 자, 프레젠테이션이 신뢰감을 주는 요소는? 라고 네. 질문을 주셨어요. 네. 제가 최신 어떤 게 시사 있을까요? 상식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방송통신위원회 이야기인데요. 2013년부터 인터넷에 주민번호 사용이 금지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일일 방문자가 10,000명 이상 되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2014년에는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웹사이트에 대해서 행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 주제로 프레젠테이션 한다면 어떻게 해야 이야기에 신뢰감을 줄 수 있을까요? 그 주민번호가 우리가 이제 유출된 사례를 예. 예를 들어주면서 또 기사나 이런 걸 인용해가지고 그렇죠. 이런 피해를 더 네, 이상 적절합니다. 확산시키면 안 되겠다. 예, 그렇죠. 오,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엄마 제가 많이 네네. 봐가지고.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자기 경험을 이렇게 딱 섞어서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무심코 써놓은 방금 재원 씨 이야기했던 무심코 써놓은 주민번호 때문에 네. 갑자기 문자가
가끔 들어오죠? 예, 그렇죠. 재현 씨처럼 젊은 남성이 가슴 뛰게 하는 문자가 들어왔어요. 나중에 그거 보니까 있어, 저기. 이게 스팸 문자더라. 뭐 이렇게 힘 빠지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빨리 와, 이런 이런 것처럼 거. 그 구체적인 자신의 경험, 자신의 그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딱 섞어서 이야기하면은 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오늘 내용을요, 그러면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지난주에는 제가 손 처리하는 거 발음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예. 이번 주 정리해야겠습니다. PT 면접은 기업에서 평가가 굉장히 좋은 면접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더 철저히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네. 그리고 핵심은 개념을 잘 잡는다. 개념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PT 알았더니 아까 재건 씨처럼 연설하거나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아니. 그리고 구체적인 그 사례, 자신의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이 컨택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면접관들한테 시선을 90% 이상 주면서 골고루 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복장은 자신의 컨셉에 맞도록, 그리고 기업의 전통에 맞도록, 그 성향에 맞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고민 중에 있는데 슬라이드 만든 방법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좀 더 심화시켜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늘 배우는 게 많아요. 네, 정말 그래요. 우리가. 그리고 오늘 배운 이 프레젠테이션만 알아도 네. 사실 우리가 참 알게 되는 것, 또 공부하게 되는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프레젠테이션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듣고 그렇구나 해서 메모하고 뭐 하는 것보다 자신이 실제로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방에서 혼자라도 네. 이렇게 연습을 해보고 한번 해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맞아요. 예, 아무리 자기가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듣고 공부한다 하더라도 자기 한 번 말을 뱉어서 하는 것보다 나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께서는 한번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고 실제 그걸 통해 가지고 반성을 통해서 녹화하시거나 이런 것도 더 좋겠지만 반성을 통해서 계속 경험을 쌓아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막상 말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예, 어떤 상황에서 주어져도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막상 힘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연습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다음 주에는 이 프레젠테이션에 꼭 필요한 몇 가지 내용 더 알려드리겠고, 그리고 앞서 알려주신 것처럼 슬라이드 만든 방법도 그 비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다음 주 내용도 많이 기대가 되네요. 네, 자,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많이 배웠습니다. 네.